안녕하세요, 키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만 있는 차트 쓰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개인 성향 따라서 이동평균선부터 피보나치, 볼린저, 엔벨롭 같이 되게 다양한 지표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HTS 이용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수식관리자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넣고 어떻게 저장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초보, 아예 수식관리자의 지표를 어떻게 넣을 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하. 이 수식관리자라는 거는 요 캔들 차트에 이런 선이나 세로선, 가로선, 아니면 색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조 지표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표라고 부르거든요. 키움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를 추가할 때는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지표 추가 누르시면 개인적으로 만든 거나 아니면 키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지표들이 이렇게 쭈르륵 다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많이 쓰시는 가격 이동 평균도 있고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을 수도 있고 요렇게 넣는 방법 말고 여기 보면은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쏙 하면 요쪽 메뉴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골라서 쓰시는 거예요. 보면 키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르면 여기 그냥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뺄 때는 요 지표를 탁 누르면은 해당되는 지표가 요렇게 선택이 되죠. 까만 점으로. 그럼 여기서 딜리트 키 이렇게 누르시면 아니면 여기 지표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기술적 지표 삭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키움에서 제공되는 지표들은 수정 삭제가 안 되거든요. 대신 내가 넣는 지표들은 수정 삭제가 가능해요. 대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지표, 키움에 없는 지표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자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 키 누르시고 여기 수식 관리자를 누르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수식들도 가격 이동 평균, 볼린저 이거 그대로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복사를 딱 누르면 이 가격 이동 평균의 수식이랑 이런 게 다 그대로 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수정할 거 수정해서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삭제하실 땐 요거 누르고 그냥 삭제 이렇게 해서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만드실 때는 새로 만들기 요걸 눌러요. 지표명을 입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할 때 이렇게 그냥 쓰셔도 상관없는데 요 앞에 자기만의 뭔가가 붙어 있으면 찾기가 쉬워서 그래요. 저는 샵 버튼을 씁니다. 그래서 샵 가격 이동 평균 요렇게 지표명을 정해봤고요.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수식은 최대 5개까지 쓸 수 있거든요. 수식 1에다가 수식 1에 수식 이름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가격 이동 평균을 5, 20, 60 이렇게 넣어볼게요. 수식 이름 5,2평이니까 5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평균 이렇게 딱 쓰면 파란색으로 쓰여지는 거 보이세요? 이 파란색은 키움에서 평균을 내는 수식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 그리고 종가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종가 이렇게 썼어요. 초록색으로 딱 변하죠. 이건 뭐냐면 키움에서 제공하는 값인 거예요. 파란색은 만드는 방법, 초록색은 값을 키움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고 종가의 5,2평이잖아요. 그러니까 5기간 동안의 평균을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나는 5,2평은 필요 없고 3,2평이 필요해.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수식을 또 다시 복사해서 또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변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가 평균을 구하는데 5 대신에 기간 1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변수라서 값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기간 1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간 1을 3으로 하고 싶을 땐 3, 5로 하고 싶을 땐 5 이렇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편하고요. 물론 제공하는 수식을 할 때는 그냥 복붙하면 되지만 설명드리는 김에 이것까지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 수식 이름에 퍼센트 안에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그 기간 1의 값을 여기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요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수식 2에다가 기간 2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수식 기간 3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식에 들어간 빨간색 변수 있죠. 이거를 지표 조건 설정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이 수식 검증 버튼을 눌러보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간 1이 정의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 빨간색 기간 1.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간 1 이렇게. 그럼 나 5,2평, 기간 2랑 3도 있었죠? 22평, 62평.
이렇게 넣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수식 검증을 눌러보면 이상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식도 필요한 조건 설정도 다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수식을 넣고 싶으실 때 가장 주의할 거는 이 수식이랑 지표 조건 설정만 잘 넣어주시면 돼요. 필요한 걸. 그리고 특히 수식을 그 복붙해서 쓰실 때 제일 주의할 점은 지금은 사실 한 줄짜리라서 크게 뭐 잘못 붙일 것도 없는데 긴 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붙은 괄호라던가 아니면 뒤에 붙은 요런 세미콜론 같은 거 이런 거가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복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이 빨간색으로 된 것들은 다 여기에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변수 이름, 요거는 변수 값이에요. 총 10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3개를 입력을 했으면은 요 라인 설정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이름이 나오죠. 기간 1로 이름을 정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차트에 적용됐을 때 보면 5, 20, 60 이렇게만 나오면 이게 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식에다가 가격 이동 평균 기간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글자니까 글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라인 설정으로 가볼게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 가격 이동 평균 5, 20, 60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색깔이나 굵기 이런 걸 바꾸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클릭을 하시면 얘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까만색으로 또도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파란색으로 너비 1로 되어 있죠. 파란색 말고 난 까만색 하면 여기 바뀌죠, 선이. 그리고 22평을 바꾸시고 싶을 땐 두 번째를 딱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지금은 핑크색으로 돼 있는데 골드, 그리고 얘 좀 나 잘 보고 싶으니까 3 이렇게 하면 좀 굵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62평도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좀 굵게 볼래요 라고 하면 최대 7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 보면 기준선 설정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 차트에서 여 위쪽 있죠. 가격이 있는 쪽이랑 거래량 쪽 있잖아요. 이 가격이 있는 쪽에서는 기준선 설정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목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니까. 근데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쪽에서는 기준이 되는 1000억 이상 들어온 것만 본다던가 아니면은 일본봉이 10억 들어온 걸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통된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래량 지표에서 많이 쓰는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스케일이거든요. 스케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Y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가의 이동평균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가격에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가격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표의 Y축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랑 상관없는 지표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나 화면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작업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만든 게 여기 생기잖아요. 닫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사용자 지표에서 내가 만든 가격 이동 평균을 딱 눌러줬어요. 그러면 아까 한 대로 보이시죠?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나 한 개만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22평만. 그런 경우에는 지표를 더블 클릭 아니면 요 선을 더블 클릭. 여기 라인 설정에서 쓰려고 하는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20만 해서 딱 그러면 20 이렇게 숫자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표를 여기에 넣어뒀지만 당분간 안 쓸래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셋 다 꺼놓으셔도 돼요. 셋 다 꺼놓는 경우엔 지표명 있죠. 그게 떠요. 키하. 처음에는 이런 색깔로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굵은 거예요. 그러면 요 지표를 전부 다 나는 1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확인을 누르시면 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만 그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어떤 차트에서 이 지표를 적용하게 되면은 또 똑같이 아까처럼 그 뚱뚱한 애가 나와요. 근데 요 기본값 저장 있죠. 이거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요 차트뿐만 아니라 다시 딱 눌렀을 때도 그게 여기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하실 때 색깔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하시는 과도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좀 편하고 예전에 알려드렸던 건데 시간 있잖아요. 요걸 해볼게요. 요걸 탁 클릭했어요. 이런 거 경험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먼지만하게 이상한 게 여기 딱 있잖아요. 요게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지표의 스케일과 이 지표의 스케일이 안 맞을 때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얘는 가격에 대한 지표인데 얘는 가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잡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 요런 Y축 표시 방법이 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Y축이 가격이에요. 그럼 내가 지표 설정해서 가격을 안 했더라도 여기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이렇게 해서 여기 동방 메디컬 이렇게 고르면 동방 메디컬의 요 가격 지표랑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가격 지표랑 전혀 상관없는 선이다 라고 하면 Y축에 표시 안함 이거를 골라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점같이 찍혔던 게 사실은 이 지표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 되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지표예요. 그래서 지표를 추가하실 때 내가 쓰는 이 지표가 가격과 관련돼서 만들어지는 선인지 가격과 무관한 선인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까 전처럼 차트가 찌부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래대금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 기준선 설정이 있잖아요. 나 분봉으로 50억 들어왔을 때 선이 추가됐으면 좋겠어. 선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3으로 해서 추가. 이렇게 여기 기준선을 넣을 수도 있고 빼려면 기준선을 제거하시면 돼요. 여기에 100도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 다만 여러 개를 넣어도 색깔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점. 요거 두 개를 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선이 나타나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이상 들어오는 걸 볼래? 라고 하면은 요 기준선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표를 많이 넣는 게 좋지는 않지만 사람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표를 이렇게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가격 이동평균 지표랑 시간 지표랑 저항선 지표 요렇게 세 개가 넣어진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거든요. 요 지표가 먼저 그려지고 그 위에 시간 지표가 그려지고 저항선 지표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연한색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면 이 시간 지표보다 가격 이동 지표가 먼저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 선이 없어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정확하게 보고 싶은 지표일수록 나중에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는 거예요. 요 시간 지표보다 이평선 지표보다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요걸 잡아가지고 드래그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아까 전에는 이 선이 안 보였는데 지금은 여기 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은 조금 더 차트를 잘 보이게 선을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 지표에 이름만 나와 있잖아요. 가격 이동 평균 5, 20, 60. 근데 간혹 이 이동 평균의 값이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지표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막 숫자가 나왔잖아요. 가격 이동 평균 5위평의 값은 12,702원. 그 다음에 20의 값은 12,679원.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나와요. 이 분봉 거래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분봉 거래대금이 20억이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환경 설정에서 지표값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은 프리뷰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표 이름을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글자 같은 거 안 보이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은 원하는 수식을 넣고 빼고 적용하고 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하.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지표에 너무 목 매달지 마시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이 지표를 내가 왜 쓰는지 써야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먼저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되면 그 지표를 빼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멀리 돌아가지 않으시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수식관리자 처음 사용하시는데 모르는 점 같은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나 키움증권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